내 죄책감을 덜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. 모든 일은 내 머릿속에 아로새겨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겠지. 내가 그들한테 저지른 짓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거나 무뎌지지 않을 거야. 그래, 내가 바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이니까. 우리는 어느 파티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 차 안에는 나와 4명의 친구들이 있었지. 마크, 팀, 소피아, 앤드류. 나는 운전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갑자기 코너가 나타났을 때 급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. 하지만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지. 그리고 난 의식을 잃었어. 그 다음 기억은 병원에서 눈을 뜨던 것이야. 소독약의 냄새가 났고 우리 가족들은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지. 의식을 되찾고 3일이 지났을 때 마침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해주었어. 우리가 타고 있던 차는 나무에 부딪혀버렸고 내부의 탑승객은 모두 사망했다는 거야. 나는 그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어. 얘기를 듣는 동안 마치 칼 한 자루가 내 창자를 헤집고 다니는 기분이 들었지.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던 것이 고작 며칠 전인 것 같은데 현실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8일이 지났다는 거야.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를 거야. 물론 자기 손으로 친구를 죽인 기분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.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브레이크의 고장 때문이라고 말했어. 하지만 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. 내가 분명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내 눈은 도로 위를 보고 있었어. 내가 더 주의했다면 그런 처참한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. 어느 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떤 속삭임이 들려왔어. 별로 크지 않은, 겨우 희미하게 들리는 몇 마디의 단어들이었지. 나는 그 중에서 오직 단 한 글자, 너라는 말만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. 내가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아차렸을 때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 방을 가로질러 사라졌어. 나는 계속 깨어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고 나는 잠에 빠져들었지. 다음 날 나는 의사에게 내가 겪은 일을 말해주었어. 그들은 그게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니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. 그저 휴식을 취하고 항상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그런 환청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. 마침내 내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이 되어서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했어. 42개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고 그중 많은 수가 내 잘못을 비난하고 있었지. 물론 어떤 이들은 내가 겪어야 했던 일들의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어. 나는 그냥 인터넷을 꺼버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. 그리고 그건 앤드류가 보낸 것이었지.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메시지를 열었어. 거기엔 아주 짤막하게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라고 적혀 있었지. 나는 비명을 질렀고 우리 아버지가 달려와 그 메시지를 확인하셨어. 그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앤드류의 아버지가 계속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셨지. 문제의 그 메시지도 아마 그가 나를 무섭게 만들려고 보낸 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지. 그리고 그 짧은 메시지는 내 머릿속에 박혀버렸어. 내게 꼭 들러붙어서 나를 떠나지 않았지. 만약 앤드류의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무섭게 만들고 싶었던 거라면 그는 자기 할 일을 지독할 정도로 멋지게 완수한 거야. 하지만 그런 끔찍한 장난질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. 경찰 조사가 어떻든 간에 그 사고가 내 잘못이라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.
어느 날 마실 것을 사러 편의점에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었어. 그 존재를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지. 지독한 차가움이 나를 감싸 안았고 그 차가움은 어깨에서 가장 심하게 느껴졌어.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존재가 내 뒤에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지. 나는 뒤돌아서 그것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. 근처에 있던 유일한 사람은 길 건너편에서 내 행동을 의아하게 쳐다보는 누군가뿐이었지. 그런데 그 사람 역시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야. 왜냐면 그건 바로 소피아였거든. 소피아가 날 손으로 가리켰고 커다란 비명을 질렀어. 그녀의 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못한 채 얼어붙었지. 그리고 그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. 나도 그들과 같이 죽었다면 얼마나 좋을까.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낮은 속삭임을 들어야만 해. 그러다 갑자기 찢어질 듯 커다란 외침이 들려오지. 나는 눈을 뜨지만 그렇다고 내 침대 밖으로 나갈 용기는 없어. 왜냐면 그들이 모두 거기에 있거든. 팀, 소피아, 앤드류, 그리고 마크까지. 그들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아 보여. 앤드류가 나를 쳐다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야. 그는 그 말을 마치고 자기 얼굴에 박힌 유리 파편을 뽑아내지. 그의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지만 그는 절대 비명을 지르지 않아. 오직 미칠 것 같은 웃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지. 그래, 그들은 나 때문에 죽었어. 그렇다면 경전이 말하는 대로 눈에는 눈을 주고 이에는 이를 줄게. 잭 글리스는 그의 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. 이것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다. 그의 침대 위에는 6조각의 유리 파편이 놓여 있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